자, 세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여행의 기쁨은 잠시지만 빚의 고통은 쭉 간다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제가 여행에 대해서 썰을 많이 푸는데 사실 여행에 대해서 좋은 말씀 못 드립니다. 그래서 여행을 좋아하는 분들이 제 얘기 들으면 기분 나쁠 수 있습니다. 이해합니다. 근데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과연 한국 사람들이 여행을 편하게 갔다 와도 되는 상황인지. 나 이해가 안 되는 게 불과 한 10년 사이에 여행에 대한 어떤 그런 이미지나 관점이 많이 변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과거의 여행은 뭔가 돈이 많고 좀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하는 문화생활 중에 하나였거든. 일반 서민들 못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행을 뭔가 안 좋게 봤어. 그래서 명절날 여행 갔다 오면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뭐라 했단 말이에요. 그럼 뭐라 했던 사람이 자기도 여행을 가고 있네. 한국 사람들은 과거에 자신이 했던 행동을 왜 까먹고 있지? 여러분 기억 안 나십니까? 불과 한 10년 전에 명절날 연휴 때 여행 갔다고 하면 그걸 안 좋게 봤어. 오죽한 그런 말 있잖아요. 조상복이 없는 사람 재산이라고 조상복 있는 사람은 여행 갔다 온다고. 그런 말 들어봤죠, 여러분? 근데 조상복도 없는 서민들이 명절이 아님에도 여행을 자주 가네. 서민이라고 해서 여행 가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갈 수 있죠. 근데 과연 마음 편하게 여행 갔다 와도 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러니까 사는데 크게 문제 없고 일 잘하고 있고 어느 정도 내가 휴가를 받아서 뭔가 내가 좀 열심히 고생한 나를 위해 주는 보상의 차원에서 여행을 갔다 온 사람이 얼마 있을까?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한국 사람들 여행 가는 게 뭐 그리 특별한가? 그리고 한 가지 더. 한국 사람들 여행 가는 게 과연 여행이라 말할 수 있을까? 이거. 저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여행 가면 안 되는 사람들이 많은데 남들 가니까 따라가는 사람들 아니면 한국에 있으니까 불안해서 가는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을 해요. 보통 이런 걸 여자분들이 좀 많이 해. 남자분들도 하지만. 예. 20, 30대 젊은 여자들이 사실 돈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여자들이 생각보다 돈이 없어요. 예. 솔직히 말하면 능력 있는 여자분도 있지만 생각보다 적어. 여자분 능력 있으면 여행을 못 갑니다. 왠지 아세요? 일이 바쁘거든. 사람 능력이 좋을수록 어떻게 됩니까? 이성적으로 변하죠. 여자분들도 돈 많이 벌고 하면 이성적으로 변해. 근데 돈을 많이 번다는 건 바쁘다는 거잖아요. 일이 바쁜데 어떻게 한가롭게 여행을 갔다 옵니까? 그럼 상식적으로 접근해봐요. 여러분 일반 직장인이잖아요. 직장인분들 많죠. 평일날 여행 가려면 갈 수 있습니까? 휴가철이 아닌 이상. 요즘 휴가 받아서. 아니 명절 연휴 길잖아요. 그때 이용해서 갔다 오는 건 괜찮아. 근데 그게 아닌 일반 평일에 맘 편하게 연차 써가지고 여행 가게 해줍니까? 회사에서? 그러니까 휴가 때 여행 가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휴가 연휴 때 여행 가는 건 문제가 아니에요. 그때 말고는 직장인 시간이 잘 안 나니까 갔다 올 수 있어요. 근데 누가 봐도 휴가철도 아니고 연휴도 아닙니다. 근데 갔다 와요.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됩니까? 정상 직장을 다닌다면? 오히려 직장을 안 다니니까 갈 수 있는 거 아니야? 역으로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지금 직장을 그만두고 고정적인 소득이 없음에도 여행을 갔다 온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과연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는 걸까? 그리고 한국 사람들 여행 가는 게 다 뻔한 데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 똑같은 데 갔다 와요. 나 이게 정말 싫어. 예. 한국 사람들 대부분 남들이 가본 데를 갑니다. 남들이 안 가본 데를 가는 게 아니라 남들이 가본 데를 가요. 뻔한 데를 갑니다. 그러니까 이거 아마 아실 거야. 여행 갔다 오신 분들도 한국 사람들 많은 데 가요. 그래서 여행 간 이제 장소를 가보면 똑같은 한국 사람도 많아. 예, 딱 봐도 한국 사람이 티가 나잖아요. 여자분 대만이 티가 나지. 한껏 멋주고 화장 진하게 하고 그런 사람 한국 사람밖에 없으니까 대만의 티가 납니다. 예. 일본 가면 한국 사람 많잖아. 그렇죠. 베트남 가도 한국 사람 많고 중국 가도 한국 사람 많고. 그 왜 그러겠어? 항상 뻔한 데 갔다 오니까. 이건 여행이 아니에요. 여행이. 여행은 어느 정도 고생을 수반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 이제 불편한 거를 감수하는 거죠. 그래서 왜 여행 간 유튜버들 보면 일부러 좀 인프라가 안 좋은 데 간다거나 누가 봐도 딱 고생하는 게 보인단 말이죠. 왜냐하면 이제 음식 같은 거 안 맞고 기후도 안 맞고 잠자리 불편하고 언어 같은 거 불편하고 근데 그런 거 감수하고 가는 거잖아. 근데
일반 사람들이 가는 거는 여행이 아니죠. 관광이죠, 관광. 관광입니다. 예. 여행을 엄밀히 말하면 힐링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 고생을 각오하고 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 그 대학교 배낭여행은 아시겠지만 그 고생이죠. 완전 생 고생이죠. 무거운 배낭 같은 거 딱 필요한 짐만 딱 백패킹 해가지고 그것만 딱 매가지고 그 나라의 기후 같은 걸 이제 몸소 체험하면서 고생하는 거잖아. 예. 그래서 배낭여행 갔다 오면 좀 기억이 많이 남죠. 그때 고생했지만 그래도 좀 아름다웠던 기억들 남잖아. 근데 관광은 내가 봤을 때는 그냥 관광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 사람들이 가는 대부분의 여행은 관광의 성격을 띠고 있죠. 관광. 그냥 며칠간 돈 좀 이제 오지게 쓰고 오는 거야 이게. 근데 이게 무슨 도움이 되냐는 거지 살면서. 예. 그리고 일반 사람들이 그렇게 관광을 편하게 갔다 와도 될 정도로 여유가 많은 사람이냐 말이죠. 보통 한 3박 4일 갔다 오면 이제 한 200 이상은 쓸 것 같은데 200이라는 돈이 절대 적은 돈입니까? 많은 돈 아닙니까? 여자분들 한번 여행 갈 때 한 150에 200은 쓰죠. 그 돈 안 아쉬워요? 여자분들 지금 200 이상 버는 사람들 많지 않을 텐데. 그리고 노는 사람들도 많을 텐데 놀면 이제 소득 끊길 거 아니에요. 아르바이트도 구하기 힘든데 그렇게 몇 달 동안 쇠가 빠지게 내가 이제 여행 갈 비용 마련해가지고 여행 갔어. 근데 4일 만에 그 돈을 다 써버렸어요. 뭔가 허무하지 않습니까? 그냥 인스타에 사진 몇 장 올리면 다예요. 그게 뭐 그리 도움된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면 요즘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인생이 힘드니까 뭔가 극복을 하고 이겨내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도피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여행이 과연 일반 사람들 인생에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여행 많이 가면 배운 사람 말이야. 뭘 배웠다는 거야. 아는 거 하나도 없으면서. 남들 가는 뻔한 데 갔다 오고 맞잖아요. 그럼 관광의 성격인데 그 여행 한 50분 갔다 와도 배우는 거 없어 여러분. 난 좀 짱나는 게 뭐냐면 여행 간다고 자기가 뭐 아는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지 마. 뭐 아는 거 시끄럽잖아. 뭐 내가 세계 일주를 간다거나 그 나라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게 아니면 사실 여행이라 말하기도 좀 부끄러워 이게. 난 그런 거 좀 싫다니까. 한국 사람들이 뭐 하나 갔다 오면 막 생생내는 거 있잖아요. 특히 여행 가신 분들이 그런 게 많거든. 자기가 막 내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자기 어디 갔다 왔다. 자긴 갔다 왔냐. 난 안 갔다 왔다. 왜 안 갔다 오냐. 어? 젊을 때 한번 갔다 와야지. 무슨 자기가 무슨 뭐라 된 것 마냥. 이게 정말 좀 보기 싫거든요. 한 가지 말씀드리면 그런 거야. 자기가 좀 갔다 왔다고 안 간 사람에 대해서 뭐 자기들이 배운 것 마냥 행동하지 마십시오. 이게 진짜 없어 보입니다. 가면 가는 거고 안 가면 안 가는 거야. 나 이게 정말 싫어. 가장 마음에 안 드는 게 뭐냐 하면 자기도 여행 좀 갔다 왔다 뭔가 자기가 뭐 많이 배운 사람인 것처럼 뭔가 아는 사람인 것처럼 아는 게 뭐가 있어 씨 언어도 안 통하는데 스마트폰 그 AI 기능 안 쓰면 아예 말도 안 통하잖아 이게 어디 가지도 못하잖아. 그 자기가 대답하는 게 아니라 스마트폰 AI가 대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야 의문이 풀리네요. 빚이 계속 쌓인다는 분들 보면 이해가 안 되던데 그냥 쓰던 대로 쓰는 거였네요. 돈 모을수록 여유롭게 쓸 줄 알았더니 오히려 더 못 쓰게 되긴 하더라고요. 쌓인 숫자 보면 뿌듯해서 밥 안 먹어도 배부르긴 합니다. 라고 적어줬습니다. 왜 빚이 계속 쌓이는지 아십니까? 왜 빚 있는 분들이 빚을 못 갚고 쌓이는지 아세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빚을 갚을 만한 어떤 열정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아시기 바랄게요. 빚이 많은 사람일수록 못 갚습니다. 못 갚아요. 대부분 못 갚습니다. 빚이 많으면 뭐든 하면 안 되죠, 여러분. 돈 나가는 거 하면 안 되죠. 빚 갚아야 되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근데 전국의 수많은 빚쟁이들 중에서 정말 일만 하고 여행도 안 가고 돈만 벌 사람도 얼마 있겠습니까? 별로 없어요, 여러분. 모든 빚쟁이들이 다 정말 쉬는 날 없이 일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 소수입니다, 소수. 정말 이 가리지 않고 해가지고 정말 순수하게 일만 해서 빚 갚는 분들 소수입니다. 그렇게 못해요, 여러분. 그것도 아무나 못해. 상당수의 빚쟁이들은요, 그냥 연명하게 사는 겁니다. 평생 빚에 고통받으면서. 그래서
악착같이 갚아야 된다는 그런 책임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빚이 맞이는 거지. 예.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빚이 계속 쌓이면 사람 멘탈이 나갑니다. 저는 이렇게 오랫동안 빚이 많은 분들 정상은 안 봐요. 이미 멘탈 나갔어요. 그래서 정상적인 사고를 못해. 그러니까 저렇게 좀 쥐 꿀리는 데 행동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거 있죠. 막 빚이 많은데 막 비싼 차 타고 비싼 옷 입고 하는 사람도 있잖아. 여행도 갔다 오고. 이해 안 되죠. 정상이 아니라서 그래. 정상이. 자기도 정상이 아닌 거 알고 있어. 예. 그러니까 이제 막 나가는 거야. 그래서 앞으로 다중 채무자분들, 빚이 오랫동안 많은 분들은 가면 갈수록 많이 고달프겠네. 이게 뭔가 현실적으로 뭔가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점점 빚쟁이 이미지가 안 좋아지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적으로. 뭔가 이제 자기들이 만든 어떤 빚을 갚아 나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자꾸 뭔가 회피하고 돈을 쓰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솔직히 빚을 못 갚는 분 보면 사치가 심해요. 아껴 써가지고 열심히 살았는데 빚지는 경우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사치가 심하거나 씀씀이가 커가지고 빚이 생긴 경우에 보통 이런 케이스는 여자가 많은데 그런 분들은 빚이 많아도 자기의 씀씀이를 완전히 버리지 못해요. 사람이라는 게 잘 안 바뀌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똑같이 사는 거야 이게. 빚이 있어도. 원래 하는 건 하는 거야. 빚이 있어도 나 원래 여행 갔기 때문에 여행 갔다 와야 돼. 이렇게 행동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잘 들으세요. 빚을 오랫동안 못 갚는 사람도 있잖아요. 빚이 굉장히 많은데 갚을 의지가 없는 사람은 되도록 피하셔야 됩니다. 남자가 되었건 여자가 되었건 정상이 아닙니다. 네. 요즘 사회에서는 정상적으로 행동하지 않은 사람들은 가급적 겸상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세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